네, 오늘 뉴스 리뷰할 시간 YTN이 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행정 시스템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최근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증가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YTN에서는 사안이 발생한 시각부터 수집되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9월 26일 저녁 8시 20분경이었습니다. YTN은 이날 밤 보도부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듣고 정부 공식 발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YTN에서는 단신과 현장 중계로 밤사이 화재 진압 상황과 소방당국의 브리핑, 그리고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삶의 현장과 행정 서비스 곳곳에서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YTN은 우체국과 주민센터, 주차 단속 현장, 또 공항, 부동산 등등의 다양한 곳으로 가서 피해 사례와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전달했습니다. 네, 주말 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사항 등기나 우편부터 가족에게 보낼 먹을거리, 또 추석 선물을 붙이려는 분들까지 이곳을 찾는 발길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먼저 우체국 홈페이지 여전히 먹통이고요. 미국행 국제특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그리고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불가능한 업무를 따로 정리해서 곳곳에 안내문을 공지해뒀고요. 수기 접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주민센터를 찾고 있는데 전산망 먹통 때문에 필요한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차 단속원들이 거리를 돌며 손으로 과태료 청구서를 써내려갑니다. 원래는 단말기로 차량 번호판만 촬영하면 자동으로 스티커가 출력됐지만 전산장애로 시스템이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또 그 의존도에 비하면 복구와 위기 관리 시스템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이후 행정 시스템 차질과 관련된 보도량이 YTN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의 서비스도 멈춰버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 대상자의 정보를 검색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전자바우처를 검색하고 신청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8개 시스템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일부 서비스들의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고 행정기관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위기경보 경계와 심각 수준의 차이를 알기가 어렵고요. 또 각 대응 여파가 시민들의 생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 설명과 대응 행동 요령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화재 당시 현장 상황, 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YTN이 속보를 통해 잘 전해주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익숙지 않은 용어나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어지는 후속 보도 아니겠습니까? 화재 사고 이후 약 한 달가량 시간이 지금 흐른 상황인데 이후의 보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후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불길을 잡기까지 10시간이 걸렸고요. 완진까지는 22시간이나 걸렸는데요. 그 이유를 해설하는 보도를 통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을 잡는데 꼬박 9시간 50분이 걸린 겁니다. 중요 데이터가 있는 서버 보호를 위해 많은 물을 쏟아부을 수가 없어서 한때 서버실 온도는 16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대원 진입도 늦어졌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며 배터리 분리를 시도했지만
폭발 위험이 있어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서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제와 관련된 거짓 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고 이를 일부 유튜버가 확대 재생산해 국민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목격해왔던 일인데요. 근거 없는 음모론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이를 일부 유튜버가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 불안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거짓 정보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현상, 인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시에 경고하고 바로잡는 바람직한 보도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화재 상황을 다각도로 짚은 YTN의 대담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분석과 또 해설을 내놨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좀 특히 주목할 만한 대담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심층 해설, 전문가 대담이 유익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화재 발생 책임을 두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시각은 다소 불편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추석 명절 긴 연휴 전에 여야가 대립 중인 각종 정치 현안들과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생한 사안입니다. 책임 소재와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정치권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YTN의 보도에서도 이러한 정치권의 말 공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국가정보자원 관련의 화재로 인해서 이 원인을 둘러싸고 여야가 내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정부가 출범을 했죠. 과거에는 장관을 경질시켜라 했는데 장관 취임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의 문제점, 전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점까지 거슬러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화면에서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본인이 대표 시절에 했던 얘기 그냥 그대로 본인에게 스스로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임기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역시 저도 서로 네 탓이다 하는 공방에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공방도 우리 사회의 단면이고 또 사건을 대하는 각 진영의 태도이기 때문에 보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말 공방에만 집중하거나 각 정치 진영 대표자가 출연해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상호 대담하는 프로그램에서 주제를 다루면서 책임 장관 경질 또 전 정권 탓 하면서 대립구도를 보여주는 것은 건설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재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정쟁의 소재로 프레이밍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또 제도 보완이라고 하는 본질이 묻히지 않도록 YTN에서도 보도와 대담 편성 시에는 다시 한번 경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 YTN 전문가 대담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출연해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배터리는 이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화재의 불을 끌 수 있는 전용 소화기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리튬 이온 배터리는 보통 알려지기로는 10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현재 11년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고요. 대구의 PPP라 그래서 민간하고 이 공공하고 협력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장비로 이렇게 옮겨서 이전해서 데이터는 현재 이 공주 분원에 이 백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 대구의 PPT 센터로 옮겨서 2주 내에 복구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미비를 조명하는 보도들이 이어져서 유익했습니다.
이번 국정자원 화제를 주제로 대담 출연자들을 꾸릴 때 어떤 기준들이 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국정자원 화제 관련 출연자는 그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섭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정치적인 책임 공방은 또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펼쳐지는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 패널에 출연하는 전국대담에서 국정자원 화제 공방을 일부러 빼놓고 전국 뉴스를 다루는 것은 일부러 주제를 회피하는 선택적 보도다. 이런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4시간 보도를 오롯이 뉴스로 채워야 하는 보도 전문 채널에서는 긴 연휴 기간에 아이템 부족 때문에 시간을 채우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전국 대담을 2~3시간 단위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정치권 공방으로만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재 발생 이후에 관련된 주제는 정치권 공방뿐만 아니라 소방방재 전문가나 민간 IT 전문가 출연으로도 충분히 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그리고 여묵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등이 주요 출연진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곧 문제 발생 원인 파악, 또 복구 완료를 전하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겠는데 이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점검하는 추적 보도를 준비해야 할 텐데 이런 시점에서 YTN이 어떤 시각과 태도로 보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행정망 공백에 해킹 위험까지 염려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의 관심과 대응책 촉구가 활발하게 이어져야 하는 사안인데요. 관련 사안에 대한 YTN의 보도는 화재 발생 첫 주 이후에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카인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단어를 제목 또는 본문에 포함한 YTN 보도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약 520건의 보도가 추려졌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9월 30일 이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 국가 전산 행정망 마비는 우리 사회의 재난이라 할 만큼 큰 사건입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데요. 언론의 관심이 떠나면 시민들의 관심도 정치권의 관심도 떠나게 마련입니다. YTN에서 복구가 완료되고 정책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고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언론의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라는 따끔한 질책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국정자원 화제 주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구 완료부터 대책 수립까지 보도가 이어질 텐데 추후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좀 보도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YTN은 향후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 마비라는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사건의 경과 보도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최종 사고 원인과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시 결과를 토대로 배터리 자체 결함 여부와 작업자의 안전규정 위반 가운데 무엇이 직접적인 발화 원인인지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고요. 또 입건된 현장 관계자 외에 국가정보자원 관련 내부의 관리 감독 책임, 그리고 예산 배정 권한을 가진 상위 기관의 책임까지 폭넓게 추적 보도하고자 하는데요. 단순히 그 현장 작업자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 책임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둘째는 행정마비 사태의 근본적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후에 행정망 마비가 장기화되는 원인인 재난복구 시스템의 미작동과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중화나 백업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실패 원인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과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장비 교체가 지연된 경위, 그리고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행정부처 간의 칸막이와 안전 불감증에 따른 예산 경시 풍조를 비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 생활에 미친 2차 피해 및 대책을 집중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복구율 수치 제시를 넘어서 신분증 확인도 없이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례와 같이 행정서비스 마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와 2차 범죄의 위험성을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자 합니다. 네. 자,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 시스템 현재 복구율이 약 4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 저희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복구율이 조금 더 나아졌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딘 복구 속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 사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복구 현황을 빠르게 전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끈질기게 점검해야 할 텐데요.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고 또 안전한 정보 시스템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소식 앞으로도 YTN이 끝까지 책임 있게 전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예,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 정부의 민원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짚은 윤태인 기자의 보도를 선정해봤습니다.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문의하라면서 전 국민에게 2회에 걸쳐서 문자를 보냈는데요. 정작 110 콜센터 상담사들은 관련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로 업무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보도에서는 상담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의 위기 대응 체계와 절차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좋은 보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취재기도 궁금하고요. YTN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보도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정부는 YTN의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상담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윤태인 기자를 직접 만나서 그 취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10 콜센터 측의 제보였는데요. 상담사들이 자신이 받는 그런 민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행안부의 민원 안내 같은 것을 전부 다 떠맡게 됐고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자신들이 욕바지가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제보였어요. 110 콜센터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답에 있어서는 그거는 지금 전산마비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너무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다가 보니까 생긴 너무 행정적인 미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감이 저는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대국민적으로 이제 공지가 됐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민생회복 쿠폰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설명도 110 콜센터에 많이 일임이 됐었는데 110 콜센터 상담사들도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 저런 내용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대로 설명된 자료 같은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코로나19가 유행을 할 때에도 이 지원금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된 자료가 나와 있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자료 같은 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한동안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거를 지적해보는 취재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